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우리 오늘은 10월 모의고사 오늘 총평 그리고 해설 강의 진행하도록 할 건데요. 뭐 총평부터 그냥 가볍게 뭐 사실 6구가 아니기 때문에 6월과 9월 모의고사가 아니기 때문에 총평 가볍게 살펴볼 거고, 이어서 해설 강의도 주요 문항들 위주로만 선생님이 해설을 좀 해주도록 할 겁니다. 오케이. 자, 일단 10월 모의고사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게 일단 6월과 9월과 조금 다르죠, 그렇죠? 왜냐면 이제 6월, 9월은 이제 평가원에서 나오다 보니까 이제 수능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요. 그쵸? 특히나 이번에 이제 조금 문제가 많았었던 게, 그쵸? 9월에서 뭐가 아주 크나큰 변화가 일어났었기 때문에 기조가 아예 싹 다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수능이 앞으로 이렇게 나올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예상을 많이 했고, 쌤이 이전 뭐 TCC 영상에서도 많이 강조를 했듯이 이제 9월 모의고사가 반영이 된 9월 모의고사가 반영이 된 실전 모의고사를 여러분들이 많이 풀어봐야 된다라고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10월 모의고사가 과연 이제 어떻게 나올까? 10월 모의고사가 일단 사실은 크게 관련은 없지만 그래도 9월 모의고사가 반영이 됐을까 안 됐을까에 대해서 궁금증은 있잖아,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또 많이 풀어봤기 때문에 풀어볼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10월 모의고사를 내가 한번 좀 봤어요. 그리고는 이제 문제가 실제로 9월이 반영이 됐나를 내가 판단을 해보니까 거의 반영이 안 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10월 모의고사는 원래 어차피 직접적인 연관은 없어요. 근데 그래도 9월을 반영을 할 줄 알았는데 거의 반영이 안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능 대비를 할 때 내가 이제 모의고사를 막 여러 번 풀어보면서 복습도 하고 뭐 분석도 하고 할 거잖아요. 그쵸? 근데 9월은 정말 분석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직도 9월은 계속 많이 풀어보셔야 되고요. 분석도 많이 하셔야 되는데 10월 같은 경우에는 그냥 빠르게 문제 풀어보고 오답하고 요거에 대해서 분석은 딱 한 번 정도만 하지 뭐 더 이상 더 많이 깊게 파고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 왜 반영이 안 됐나요?에 대해서 내가 좀 얘기를 좀 해주자면, 일단 뭐 전체적으로 반영이 어느 정도는 됐어요. 근데 아예 반영이 9월과 아예 비슷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야. 왜냐면 우리가 이미 올해 6월과 9월 자체에서 내가 어떤 얘기를 많이 했었냐면, 객관식이 있고요. 일단 반영이 된 거는 이거야. 객관식이 있고요. 주관식이 있잖아. 그쵸? 뭐 단답형. 자, 객관식 같은 경우에 내가 문제가 어떻게 나온다고 했어요? 문제 난도가 어렵게 나온다고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주관식의 난도는 여전히 좀 쉽게 나올 거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수능도 분명히 이럴 거라고. 왜냐면 6월 고리 다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그대로 10월에도 유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시험을 쳐보면 알았겠지만 13번, 14번, 15번 그때 풀 때 그 느낌, 그 감정과 20번, 21번, 22번을 풀 때 그 느낌을 한번 잘 비교를 해보시라고. 13, 14, 15 그냥 딱 놓고 보세요. 근데 이제 14는 조금 쉽게 나온 편이긴 해. 그 다음에 20, 21, 22 요 세 개를 딱 비교해 놓고 보면 이게 훨씬 더 어렵게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요 내용은 딱 반영이 됐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제 9월 때 느꼈던 그 감정 있죠. 요건 어느 정도 다 예상을 했었잖아. 객관식이 더 어렵게 나올 거다 정도는 다 예상을 했겠지만 9월 때 우리가 어떤 느낌이었어요? 우리가 흔히 원래 풀던 문제 스타일이 아니었죠. 우리가 맨날 풀어냈던 문제 유형이 아니라 문제의 기조가 아예 싹 다 바뀌었다고. 어떤 식으로 많이 바뀌었냐면 계산 위주의 문제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계산이라는 건 실제로 계산이 더럽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하적인 관점을 우리가 많이 요구했었잖아요. 예전의 문제들은 뭐 어떤 딱 아이디어를 딱 요구하고 그 아이디어를 딱 내가 채용을 하면 그냥 바로 문제가 쉽게 풀리는 뭐 3차함수의 비율 관계를 쓰든 뭔가 어쨌든 간에 스킬을 이용해서 우리가 빠르게 답을 냈다면, 지금 9월 모의고사에서는 그런 형태의 문제들이 거의 다 싹 다 빠졌죠. 그리고는 다 어때? 그냥 대수적으로 들어가는 거야. 대수적으로 그냥 쭉 밀고 들어가서 어떻게 답을 도출해내는 과정.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이거 맞아? 이거 맞아? 계속 이런 느낌이 계속 들게끔 만드는. 그래서 원래 공부를 조금 그런 형태의 공부를 많이 안 했던 친구들은 멘탈적으로 굉장히 많이 흔들렸을 거라고. 그렇지? 자, 그런데 그런 형태의 문제들이 이제 9월에 많이 등장을 했더라면 10월은 그런 느낌은 또 아니에요. 오히려 예전의 느낌들의 문제 구성들, 그렇죠? 문제의 형태들, 그리고 뭐 그래프 추론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뭐 지수로그 함수의 그래프 특징 이용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삼각함수 활용 문제라든지 9월이 그렇게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그게 이제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단 10월 모의고사는 9월 나오기 전에 이미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원래 9월이 나오고 나서 수정을 원래 해줘야 되는 게 좀 맞을 것 같긴 한데 사실 수정 거의 안 하신 것 같아. 그래서 어쨌든 10월은 크게 반영이 된 것 같지는 않다. 어떤 느낌에서 문제들의 형태에서는 사실 크게 바뀌지 않았더라.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면서 또 얘기를 해보겠지만 우리가 이전에 9월 이전에 풀었던 문제들 모의고사랑 좀 비슷한 형태다. 다만 그래도 좀 반영이 된 거는 객관식보다는 주관식이 더 쉽게 나온다. 요 정도는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아시겠죠? 어쨌든 뭐 크게 영향이 있지 않습니다. 9월을 많이 분석하세요. 알겠죠? 어쨌든 선생님은 10월 총평은 뭐 가볍게만 얘기할 거고 해설 강의 이제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주요 문항부터 살펴볼 거기 때문에 쌤이 12번부터 쭉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자, 우리 12번부터 한번 쭉 가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12번 문제를 보시면 자, K가 양수야. fx가 절대값 x세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k 와 y는 a와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가 홀수가 되도록 하는 a의 값이 오직 한 개일 때 이런 형태의 문제들은 우리가 사실 이전에 많이 풀어봤어요.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이 3차 함수의 그래프부터 먼저 그려주는 게 맞겠지? 자, 당연히 나는 k 값을 모르기 때문에 절대값 즉 x축의 위치도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우리가 요 안에 있는 함수의 그래프는 쉽게 그릴 수 있잖아. 자, 어떻게 그리면 돼요? 이놈의 도함수가 3x제곱 마이너스 12니까 우리 마이너스 2랑 2에서 극대랑 극소를 가지는 모양이라는 걸 알고 있고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 2에서의 함수값이 얼마인데 대입해봐. 그러면 마이너스 8 더하기 24니까 16이죠. 16 더하기 k고요. 얘는 얼마야? 2 대입하면 마이너스 16 더하기 k야. 자, 이렇게 생겨먹은 애야. 그럼 나는 여기에서 이 함수와 이 함수가 만나도록 해야 되니까 결국 뭐야? 이 함수의 x축의 위치가 필요합니다. 근데 x축의 위치가 내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 자, 어디 있는지 모를 때는 어떻게 하라고? 선생님 뭐 포커스에서도 맨날 얘기했던 거. 아무렇게나 잡으세요. 그냥. 잡으시면 됩니다. 괜찮아요? 자, 아무렇게나 잡고 관찰을 해볼 거예요. 어떻게 관찰을 해볼 거냐면 x축의 위치가 여기일 때 우리가 절대값이니까 뒤집어지면 이렇게 생길 거고요. 일부러 여기 극대랑 다르게 내가 세팅을 해볼게. 자, 그럼 y는 a를 내가 그을 건데 a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요 x축보다 위로 올려주면 돼요. 그랬을 때 만나는 점의 개수가 홀수가 되는 a가 몇 개? 한 개만 나오도록 내가 세팅만 해주면 돼. 근데 여러분들 봐봐. 딱 이미 홀수인 개수가 여기 하나, 둘, 셋. a가 일단 0이면 뭐야? 홀수계에 나와요. 그쵸? 이렇게 지나면 되니까. 근데 또 어디 있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생각해봐. A가 이렇게 있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홀수계. 이렇게 세팅해도 몇 개? 홀수계. 당연합니다, 여러분들. 왜? 내가 지금 X축의 위치를 잡은 거는 굉장히 일반적인 상황이지. 근데 내가 결국 답을 구해내는 과정 굉장히 무슨 상황이야? 특수한 상황이야. 오직 한 개잖아, 오직 한 개.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거는 이 X축의 위치가 어디에 놓여야 될지 의심 한번 해보자. 특수한 상황. 난 첫 번째로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X축의 위치가 정확히 무엇을 지날 때? 변곡점을 지날 때. 아니면 3차 함수가 있을 때 이렇게 극소의 위치에 X축의 위치가 지날 때. 이렇게 두 가지 경우를 내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오케이?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죠. 자, 변곡점을 딱 지날 때는 어떤 모양이 그려지냐면 이 함수가 절대값 함수가 정확히 극대 모양 두 개가 같아져요. 자, 이런 상황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y는 a를 내가 그을 건데 홀수인 것의 개수를 참 따져볼게. 따져보면 하나, 둘, 셋 여기 말고는 나머지는 다 뭐예요? 짝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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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짝수계야. 그러니까 y는 a가 딱 여기 있으면 뭐가 되겠다? 바로 요 조건을 만족하겠다라는 사실을 얻을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의 위치가 뭔데? 라고 했을 때 봐봐. 얘가 16 플러스 k야. 얘가 마이너스 16 플러스 k야. 그렇죠? 근데 x축이 정확히 가운데 있다는 얘기는 얘와 얘의 중점이 뭐가 된다는 거야? y는 0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k가 무조건 뭐일 수밖에 없어? 0일 수밖에 없단 말이야. 왜? 16 마이너스 16 그거의 절반이 x축이 0이 되는 위치니까.
이해돼요? 근데 K가 0이면 돼, 안 돼? 안 되지. 문제 조건에서 K는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요거는 전체적인 조건은 다 만족하지만 K의 조건에 만족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 이 상황을 한번 가정을 해보자 라고 한다면 여기에 해당하는 3차 함수가 뒤집어진 그래프의 모양은 요 모양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 입장에서 내가 y는 a를 그었을 때 홀수계가 나오는 게 딱 어디밖에 없어요. 짝수계, 여기가 y는 a면 되겠구나. 왜? 하나, 둘, 셋 이렇게 나오니까. 이해됩니까? 아, 그러면 우리 어떻게 잡아주면 돼요? 여기의 위치가 마이너스 16 플러스 k였나요? 16 플러스 k.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6 플러스 k였죠. 그럼 여기가 x축이 놓여야 된다는 얘기는 k값이 얼마란 얘기야? 16이란 얘기죠. 아, 그러니까 k는 양수이니까 16이 되면 답이 되겠더라.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우리 이어서 13번 문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이어서 13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조건들이 굉장히 좀 많이 등장한 형태야. 그쵸? 그래서 이 문제를 처음 바라봤을 때 굉장히 방향 잡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거든? 쌤이랑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자, 한번 같이 볼게. 아, 그리고 내가 아까 전에 총평할 때 전체적인 난도 얘기는 내가 안 했네. 그렇죠? 난도 자체는 일단 어려워요. 절대 쉬운 문제들이 아닙니다. 다만 이제 기조가 바뀌었는데 그 기조를 바뀐 걸 그대로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사실 더 중요해서 그 위주로 얘기를 했던 거고요. 전체적인 난도 자체는 되게 높아요. 자, 한번 같이 볼게요. 일단 선생님이 이제 지수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나올 때는 뭐부터 먼저 보라고 했냐? 밑부터 먼저 보라고 했어. 자, 지금 보면 얘가 밑이 A고요. 얘도 밑이 A고요. 얘도 밑이 A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밑이 다 똑같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래프 특징을 이용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맨 처음 생각한 건 당연히 뭐냐면 난 방향을 이렇게 먼저 잡아야 된다고 봐. 일단 얘네들의 관계를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할 건데 얘네들은 평행이동 관계야. 다시 말해서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플러스 4만큼. y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4분의 11만큼 평행이동한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바로 뭐냐면 이놈의 기울기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2예요. 그쵸? 그런데 이 점이 이 점으로 이동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기서 낚이면 안 돼, 얘들아. 이건 예전에 기출에서도 한번 나온 적이 있단 말이야. 수능에서 나왔다고 심지어. 얘가 x축의 방향으로 4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4분의 11만큼이면 평행이동한 점이 있을 거야. 근데 그놈의 기울기는 얼마? 마이너스 16분의 11만큼 이동해요. 요렇게. 그러니까 이 점이 평행이동한 점은 요 점이지 요 점이 아니라고요.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니까. 이거 이해돼?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그러면 이 점이 요렇게 평행이동하는 건 의미가 있니 없니?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얘가 얘로 이동해야 더 의미가 있는 거겠죠. 여기까지 괜찮아?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이 평행이동을 내가 써먹을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맞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죠? 자, 두 번째로 그럼 이 점의 위치가 이번에는 이 함수랑 한번 비교를 해보자는 거야. 혹은 이 점의 위치가 이 함수랑 한번 비교를 해보자는 거야. 마찬가지로 얘도 평행이동으로 뭔가 만들어낼 수 있으면 참 좋잖아. 근데 얘도 마찬가지야. 얘를 잘 생각해 보시면 이놈이 되려면 일단 y축 대칭이동 먼저 해야 되겠죠? y축 대칭이동 한 다음에 이것도 한번 적어볼까요? 여러분들 분명히 했을 거란 말이야. 자, y축 대칭이동 한 다음에 y축이 아니죠. x축 대칭이동 한 다음에 x축 대칭하면 y는 얼마?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4분의 7이니까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하고 마이너스 7만큼 평행이동하고요. y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얘가 4분의 6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1만큼 평행이동하면 돼. 뭔 의미가 있는데? 중요한 건 평행이동한 건 맞아요. 대칭이동하고 평행이동한 건 맞아. 중요한 건 주어진 그래프 상에서 이 점이 이 점으로 이동했으면 참 좋겠는데 그게 맞냐고요. 그게 아니라고요. 이 점이 이 점으로 이동했다는 보장이 없잖아.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써먹을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방향을 처음에 잡는 거 괜찮은 접근이야. 근데 문제는 뭐야? 더 이상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포기할 줄도 알아야지. 그죠? 방향을 잡았을 때 그 방향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면 바로 턴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럼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거냐면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2란 말이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다. 마이너스 1을 써먹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다. 원래라면 우리가 뭘 많이 쓰냐면
얘를 수선의 발에 내렸을 때, 그죠? 요게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고, 예를 들어서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이니까 얘가 1대 2의 비율 관계를 가지고 있죠, 그쵸? 근데 원래 우리가 평행이동을 쓰면 얘네 길이랑 얘의 길이가 명확하게 딱 등장하는데 지금 그 상황이 아니잖아. 그럼 우리가 일단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얘가 1대 2라는 건 정확히 무엇을 알고 있냐면 이놈의, 그렇죠, 삼각 B를 알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놈의 각을 내가 세타라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는 거야? 탄젠트 세타가 2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상에서 얘가 오고 얘가 오니까 길이가 애초에 주어져 있네. 아하, 우리가 어떤 사실도 알 수 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탄젠트 세타가 2라는 거는 요놈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코사인 세타가 일단 얼마야? 탄젠트 세타가 2니까 코사인 세타는 루트 5분의 1이죠. 그럼 요렇게 생각하면 얼마야? 루트 5분의 1. 다시 말해, 여기에다가 수선의 발을 쫙 내렸을 때 삼각비를 쓰려고 하는 거니까 얘가 루트 5분의 1이야. 근데 얘가 5잖아. 아, 그럼 얘가 결국 얼마가 되겠다? 루트 5가 되겠다. 근데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뭐야? 이 둘의 길이가 당연히 같고요. 실제로 요 전체의 길이는 얼마가 되겠다? 2루트 5가 되겠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봐. 코사인 세타가 얼마니까? 루트 5분의 1이니까 얘가 2루트 5잖아. 그럼 얘는 얼마다? 2가 되겠죠.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럼 나머지 길이도 다 나오네. 여기 길이가 얼마야? 3이죠. 5, 3? 여기 길이 얼마? 4죠. 다 튀어나오죠. 다시 말해서 얘네들을 내가 분리할 수 있고요. 얘네들을 분리하면 뭐가 좋니? 뭐가 좋아요? 여기에 좌표값을 알면 여기에 좌표값도 표현할 수 있고 여기에 좌표값도 다 표현할 수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의 목적은 뭐가 되냐면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는 거야. 내가 여기에 좌표값을 t라고 잡아주면 여기에 x 좌표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t에서 3만큼 오니까 t 플러스 3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의 x좌표가 t니까 여기 x좌표는 얼마? 5만큼 오니까 t 플러스 5가 되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뭐만 해주면 돼? 나는 문자를 구해내야 되니까 관계식이 필요해. 여기에 y좌표와 여기에 y좌표와 여기에 y좌표의 뭐? 관계만 여러분들이 따져줘서 관계식 세우면 되겠다. 자, 첫 번째로 우리 얻을 수 있는 거 뭐 있어요? 여기에 t를 대입하면 여기 함수값이 얼마니까? 마이너스 a의 t제곱 더하기 4 더하기 2분의 3이 결국 뭐랑 똑같다? 여기에서의 y좌표랑 똑같다. t 플러스 5를 그대로 대입하면 되잖아. 여기 함수에. a의 t 플러스 2제곱 마이너스 4분의 7. 자, 두 번째. 자, 여기에 함수값은 자, 마이너스 a의 t 플러스 4제곱 더하기 2분의 3이라는 요 함수값에다가 내가 얼마를 4만큼 올렸더니 그게 뭐가 되더라? 여기에서의 함수값이 되더라. t 플러스 3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니까 얼마? a의 t 플러스 4제곱 더하기 1이야. 그랬더니 봐봐. 얘네 둘이 어차피 똑같이 생긴 놈이잖아요. 다시 2의 a의 t 플러스 4제곱은 1을 넘겨주면 얘가 3이니까 2분의 6, 2분의 10 맞나요? 2분의 9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a의 t 플러스 4제곱이 얼마다? 4분의 9가 되겠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연립해야겠죠. 얘가 마이너스 a의 t 플러스 4제곱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9를 여기다가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겠네. 집어넣으면 얼마야? 마이너스 4분의 9, 4분의 6, 마이너스 4분의 3. 그럼 얘를 여기다가 그대로 넘기면 얼마? 4분의 7 마이너스 4분의 3이니까 1이죠. 따라서 a의 t 플러스 2제곱은 1이 나와요. 응? 그럼 얘는 a제곱이 둘이 연립하면 a제곱이 얼마? 4분의 9라는 소리가 나오는 거고요. a는 당연히 양수니까 2분의 3 이렇게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a가 2분의 3이라는 걸 아니까 나머지는 뭐만 해주면 돼? k만 구해주면 되잖아. k를 구한다는 얘기는 k가 여기에 있으니까, 그죠? 여기에 점만 딱 하나 찾아주면 끝나는 문제가 되겠다. 여기에 점을 찾아내려면 뭘 찾으면 돼요? t값만 찾아내면 돼요. 자, 그럼 t값은 어떻게 구해? a가 2분의 3이니까 여기다 그대로 집어넣으면 a가 2분의 3 2분의 3에 t 플러스 2제곱이 얼마? 1이네. t가 얼마야? 마이너스 2죠. t값도 마이너스 2야. 다 찾았어요? 자, 그럼 t가 마이너스 2니까 여기에 위치가 얼마? 1이죠. 얘가 1이니까 1을 그대로 대입하면 a제곱 플러스 1. a가 얼마? 2분의 3. 그러면 4분의 9 플러스 1이니까 얼마야? 4분의 13인가요? 그러면 이 점의 위치가 1,4분의 13이니까 여기다 그대로 집어넣으면 4분의 13이
마이너스 2 플러스 k. k는 얼마? 4분의 21 되겠다. 그럼 답은 얼마? 4분의 27이 답이 되겠네요.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더라. 할 수 있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보기와 관련된 건 답은 2번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네. 자, 우리 넘어가서 14번 문제 이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14번을 한번 보시면 f'E가 0이고 fx가 최고 차인 개수가 1인 2차 함수래요. 그쵸? 자, 요거는 그냥 엄연히 계산 문제이긴 한데 우리가 처음에 문제 방향을 잡을 때는 바로 계산을 먼저 들어가는 건 좋지 않은 습관이에요. 왜? 계산이 엄청나게 복잡할 수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생각할 때 먼저 아이디어 싸움부터 먼저 가는 게 맞아요. 즉 그래프로서 먼저 한번 관찰을 해보는 게 맞겠다. 자, 어떻게 볼 거냐?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4에서부터 n까지 fx를 적분한 게 0보다 크거나 같대. 아, 그럼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겠네. 2차 함수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근데 최고차의 개수가 1이니까 당연히 2차 함수 이렇게 생겼겠죠. 좀 대칭처럼 안 보이지? 대칭처럼 그려줘야지. 이렇게. 자, 여기에 위치가 당연히 2겠죠. 2는 당연히 뭐다? 축이 됩니다. 그쵸? 이게 fx의 그래프. 자, 난 x축의 위치를 정확하게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 기억을 보니까 f가 음수다라는 걸 보이려면 x축의 위치가 당연히 중요할 수밖에 없겠네. 그치?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봐. 잘 생각해봐요. 얘가 지금 시작이 뭐냐면 4부터 시작할 거잖아. 그럼 2는 여기 있으면 3이 대강 한 요 정도 있을 거고 4는 한 요 정도 있겠죠. 뭐 정확히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강 일단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4의 위치값이. 그럼 만약에 x축의 위치가 요렇게 잡힌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어? 라는 얘기야.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얘가 시작이 뭐야? 정적분 정의할 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얘 적분관 4가 여기가 시작이잖아요. 그치? 그럼 여기서부터 내가 출발할 건데 여기보다 오른쪽에 있는 위치들은 상관이 없어요. 왜? 어차피 얘가 위에 있으니까 무조건 넓이잖아. 무조건 양수값이라고 이놈은. 그러니까 얘는 항상 맞겠지. n이 4일 때는 어때요? 둘이 같으니까 0이 되니까 만족하죠. 근데 문제는 뭐야? 아, n이 3일 때, n이 2일 때, n이 1일 때는 분명히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요. 왜? n이 3일 때라고 한다면 요렇게 역으로 가잖아. 그러면 양수값이라고 하더라도 방향이 반대니까 뭐가 돼? 이놈은 음수값이 되겠죠. 음수의 넓이 값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뭐가 돼?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아니라 무조건 음의 값이 나오게 돼요. 요거 이해되니? 이건 개념이잖아. 아, 그러니까 x축의 위치는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아, 그럼 당연히 x축의 위치가 어떻게 돼야 되겠어? 얘보다 위에 있어야 되면서 이런 모양이 돼야 돼요. 왜? 4에서부터 내가 3으로 가는데 물론 x축의 위치가 여기 4에 놓여도 되고요. 아니면 4보다 살짝 커져도 돼. 그럼 더 커지면 안 돼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놓여져야 되고 왜 이렇게 놓여져야 되냐면 봐봐. 4일 땐 어차피 뭐 4보다 큰 경우 n이 뭐 4나 5나 6이나 7은 무조건 만족합니다.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그치? 근데 예를 들어서 n이 3인 경우를 생각해봐. 그럼 이놈의 넓이와 여기 3에 해당하는 요놈의 넓이를 비교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 넓이가 이 넓이보다 크다면 실제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하면 넓이값만 비교하면 마이너스 넓이값이 나와요. 그쵸? 적분하면 실제로 얘보다 얘가 지금 더 크다고 내가 가정을 한 거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 실제로 둘의 넓이는 비교해보면 이놈이 더 크니까 둘을 더하면 원래 우리가 일반적으로 음수가 나와야 되는 게 맞지. 하지만 지금 방향이 뭐라고? 반대 방향이라고. 그럼 결국 뭐? 마이너스를 붙여내야 된다고요. 이해됩니까? 마이너스를 붙여낸다는 얘기는 뭐다?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랑 똑같은 말이죠. 이해돼? 그럼 당연히 여기 범위는 이 넓이랑 이 전체 넓이를 비교하면 이 넓이가 훨씬 더 크잖아. 근데 내가 결국 마이너스를 붙여내야 되니까 반대 방향이니까 어떻게 되겠다? 실제로는 0보다 크거나 같아지겠다라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내가 세팅만 해주면 되냐면 여기를 내가 넓이를 A, 여기 넓이를 B라고 한다면 요거 이 A의 넓이가 B의 넓이보다 크도록 내가 세팅만 해주면 돼요. 이해되니? 실제로 이렇게 계산하고 원리 자체를 내가 설명하자면 뭐 끝도 없이 설명할 수 있지만 4에서부터 3까지 fx dx를 요걸 계산할 때 우리 원래 어떻게 합니까? 나는 이게 더 작은 게 더 좋으니까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러면 3에서부터 4까지 적분할 건데 실제로 이놈의 값은 무조건 무슨 값이야? 이런 상황이면 우리가 음의 값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마이너스를 붙이니까 당연히 뭐가 되겠다? 양의 값이 되겠다. 이렇게 그냥 그래프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계산을 하지 않고도 빠르게 해석이 가능하다면 기억과 니은은 바로 해결이 됩니다. 자, 한번 해결해 볼까요? 어떻게 됩니까? F는 음수다. 당연히 맞는 얘기지. X축이 여기 있으니까. 그럼 니은 한번 해결해 볼까요? 4에서부터 3까지 fx를 적분하는 거와 4에서부터 2까지 fx를 적분하는 걸 내가 생각을 해볼 건데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헷갈린다. 만약에 안 헷갈린 친구들 그냥 바로 이렇게 하면 돼. 4에서부터 3까지 적분하는 거와 4에서부터 2까지 적분하는 거 얘의 영역이 훨씬 더 크네? 얘가 더 당연히 클 수밖에 없겠지 라고 해석하셔도 되고요. 나는 이게 좀 헷갈려 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바꾸셔도 돼요. 3에서부터 4까지 fx dx로 바꾸면 마이너스가 붙겠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겠지.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에서부터 4까지 fx dx. 이거 뭐하러 직접 다 계산해. 그러면 얘 마이너스를 반대쪽으로 곱해주면 부호가 이렇게 바뀌겠죠. 보라고요. 3에서부터 4까지 적분한 것과 2에서부터 4까지 적분한 걸 비교했을 때 2에서부터 4까지 적분한 게 당연히 음의 값이 더 많으니까 실제로 얘가 더 작지. 얘가 더 작다는 얘기는 뭐야? 부호가 반대 방향이 정답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틀린 말이에요. 틀렸다는 건 니은 틀렸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알겠죠? 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디귿이야. 디귿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4에서부터 6까지 fx를 내가 적분한 놈이 뭐야? 6보다 크거나 같고 14보다 작거나 같대. 그럼 나는 뭐야? 정확한 숫자 값이 등장했다는 건 이거는 진짜 계산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러면 내가 fx라는 함수가 뭐야? 2차 함수인데 축이 뭐였으니까 2였으니까 우리는 x-2의 제곱에 플러스 k꼴로 만들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럼 나는 이 k에 대한 범위를 구하는 게 이 문제의 목표가 되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해됩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계산을 해보자. 여기다가 집어넣을 거야. 이제 진짜 계산을 할 거야. 진짜 계산을 할 거야. 중요한 건 3일 때도 만족을 해야 되고요. 5일 때도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4를 기준으로 봤을 때 3일 때도 만족이 돼야 되고 얘가 5일 때도 만족이 돼야 돼. 왜? X축의 위치가 요 근방에 있어야 되거든. 그렇지? 근데 3일 때가 만족이 된다면 당연히 2일 때는 만족되는 거 우리 그래프상으로도 확인되잖아. 5일 때 만족이 된다면 6일 때도 만족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될 딱 두 가지의 식만 찾아주시면 돼. 뭐? 첫 번째로 자, 저 식이 n이 3일 때야. 요거 만족하는 거 첫 번째 식. 두 번째 식은 뭐야? 5일 때도 만족해야 되겠죠. 이 두 개만 딱 만족한다면 뭐야? 나머지는 다 만족한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 요거 두 개만 한번 관찰을 해보자. 얘 계산을 해보면 얼마야? 3분의 1의 x-2의 세제곱 더하기 kx 이렇게 놓고요. 여기다가 얼마? 4, 3 이것만 계산해주면 되겠지? 얘 계산하면 얼마? 3분의 1 더하기 3k 마이너스 4 대입하면 마이너스 3분의 8 마이너스 4k.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우리 k는 마이너스 3분의 7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얘도 마찬가지로 계산을 해보면 똑같이 적어주면 되겠죠? 4에서부터 5까지. 계산 한번 해보자. 5를 집어넣으면 얼마야? 27 곱하기 3이니까 9잖아. 그죠? 9 더하기 5k. 4를 대입하고 빼면 마이너스 3분의 8 마이너스 4k. 즉 k가 얘 계산하면 3분의 27 마이너스 3분의 8이니까 3분의 19 마이너스 3분의 19죠. 결론 k는 마이너스 3분의 19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면서 마이너스 3분의 7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돼. 내가 원하는 건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건 뭐야? 4에서부터 6까지야. 자, 그럼 4에서부터 6까지면 이게 6이란 거잖아. 이게 6. 계산만 해보자. 계산하면 똑같이 요 모양꼴에다가 이게 4에서 6으로 바뀌는 거니까 6만 대입해보면 되잖아. 얼마? 3분의 1 곱하기 6 대입하면 64죠. 플러스 6k. 그 다음에 뒤에는 4 대입한 거 빼면 되니까 마이너스 3분의 8 마이너스 4k는 어차피 똑같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럼 실제로 이놈을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얘는 2k 플러스 3분의 56이야. 내가 k의 범위를 알고 있으니까 이놈의 범위도 마찬가지로 구할 수 있겠지.
K의 범위가 마이너스 3분의 19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는 여기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38. 그럼 얼마야? 3분의 18, 6이죠. 이렇게. K가 마이너스 3분의 7보다 작거나 같아. 대입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3분의 14니까 얼마야? 3분의 42, 14인가요? 이렇게 잡힙니다. 실제로 범위를 봤더니 어이구야 너무나 똑같다. 그쵸? 아 디귿은 맞겠구나.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답은 얼마? 기억 디귿 3번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우리 넘어가서 15번 이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어서 15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15번 완전 계산 문제. 살짝 당황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뭐야 왜 이렇게 복잡해?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어쨌든 간에 이런 점화식 문제를 풀 때는 내가 뭐 해야 된다고 했냐면 처음 시작 기준 방향을 어떻게 잡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정말 많이 했었고요.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할 건데 모든 항이 자연수고요. 점화식이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점화식 중에서 내가 뭐 A1, A2, A3, A4, A5 뭐 나온 값이 없죠. 근데 유일하게 주어진 게 바로 A3과 A5에 대한 관계식이 주어져 있어. 아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행동은 뭐야? A3부터 출발해서 뭐야? A5까지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는 그 둘의 관계를 비교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끝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해야 될 행동은 이건 나중에 생각하면 되잖아. 이거 A6이 아니라 A5 아니야? 그죠? 내가 잘못 적었네. A5. 자 그럼 내가 이제 해야 될 행동은 뭐야? A3부터 A5까지로 만들어주면 돼. 그러니까 A1부터 시작하지 말라고 제발. 오케이. 자 우리 A3부터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A3이 뭐인 경우와 4의 배수인 경우와 A3이 4의 배수가 아닌 경우로 당연히 나눠서 봐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건 A3이 일단 뭐인 경우 4의 배수인 경우부터 먼저 한번 볼게요. 4의 배수니까 우리가 그냥 4K라고 하자. 괜찮지? 자 그러면 우리가 A3이 4의 배수니까 우리 넘어가 보면 어떻게 적을 수 있어요? A4라는 놈은 나눌 필요가 없죠. 얼마? 2분의 1 곱하기 4K 2K 더하기 N이 3이니까 플러스 6 이렇게 잡힙니다. 중요한 건 나의 목적은 뭐야? A5까지 만들어야 돼. 따라서 A5를 잡을 건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2K 플러스 6이니까 얘가 4의 배수일 수도 있고 4의 배수가 아닐 수도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A4가 4의 배수인 경우와 A4가 4의 배수가 아닌 경우로 나눠줘야 되는 게 맞겠지.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얘의 경우와 얘의 경우가 언젠지를 생각을 해보면 되게 심플해. 어렵지 않아요. 얘 같은 경우에는 K가 뭐인 경우와 K 한번 4의 배수가 되는 경우가 언제야? 1, 2는 안 되죠. 3 맞아요? 그러니까 얘가 콜수일 때 그쵸? 5, 7 이런 경우는 다 뭐야? 4의 배수죠. 근데 K가 뭐인 경우? 다른 색깔로 하자. K가 뭐인 경우? 2, 4, 6 짝수인 경우는 다 4의 배수가 안 돼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되겠다? 요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얘를 계산만 해주면 돼요. 자 2K 플러스 6이니까 뭐 해주면 돼? 4의 배수야? 4의 배수는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럼 요거다가 대입하면 돼. 얼마? K 플러스 3에다가 요게 N이 4일 때니까 그쵸? 4, 2, 8 해주면 되잖아. 그러면 K 플러스 3에다가 8 더하면 얼마? 11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놈 같은 경우는 뭐가 돼요? 4의 배수가 아니니까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얘는 2K 플러스 6에다가 얼마? 8을 더하면 되니까 2K 플러스 14 이렇게 되겠네요. 이해됩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해야 되는 행동은 뭐야? 되게 방향 잡기 수월하잖아. 내가 해야 되는 행동은 요거 적용해주면 돼요. A3이 A5보다 크대 라고 한다면 우리 한번 적어보자. A3이 아까 얼마냐면 4K였어. 그럼 여기 경우에 대해선 4K가 K 플러스 11보다 크대 라는 얘기니까 3K가 11보다 크다. 그럼 K는 뭐야? 4 이상인 놈들에 대해서만 얘기할 거니까 5부터 얘기할 거예요 라는 얘기예요. 이해되니? 자, 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4K가 2K 플러스 14보다는 커야 되니까 K가 뭐보다? 7보다 커야 돼. 그러니까 얘는 2, 4, 6, 8, 10, 12 이렇게 가는 놈이니까 어디? 여기 이유로만 얘기할 거예요 라는 얘기예요. 괜찮지? 오케이. 자, 그럼 A4 더하기 A5가 50보다 크고 60보다 작은지를 확인해 줘야 되니까 첫 번째로 우리 어떤 경우? 요 경우부터 먼저 한번 보자. 그럼 A4는 어차피 둘 다 똑같으니까 A4 더하기 A5 얘부터 한번 볼게요. 3K 플러스 17입니다. 얘가 50보다 크고
60보다 작아야 돼. 자, 그럼 우리가 K가 5, 7, 9, 11 이런 애들이 된다는 거 알았으니까 요 범위에 맞도록 하는 놈을 홀수 찾아주면 얼마야? K가 11이면 33, 50. 딱 여기 맞는데 등호가 없으니까 K는 13이 되겠네요. 15는 여기 들어가지 않죠. 그래서 K가 13이어야 돼. 아, K가 13이면 내가 원하는 게 뭐야? A1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건 A3이 얼마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이제 K는 13을 대입하면 얼마? 42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걸 토대로 역추론해서 뭐 해주면 되겠다? A1을 구해주면 돼요. 이지하죠? 자, 마찬가지로 뭐로 보면 돼? 얘도 마찬가지로 얘네 둘을 더하면 얼마? 4K 플러스 20이야. 이 4K 플러스 20이 뭐보다? 50보다 크고 60보다 작으니까 이걸 만족하도록 하는 K 값을 내가 구해주면 되고 얘는 짝수잖아. 대입해보면 얼마? 8, 4, 32 더하기 20이니까 50이 딱 여기 들어가죠. K는 8. 10이면 안 되죠. 그럼 K가 8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럼 K가 8이니까 우리가 A3이 얼마다? 8, 4, 32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린 얘도 마찬가지로 역추론을 토대로 뭘? A1을 구해주면 되겠더라 라는 거야. 자, 한번 우리 역추론 해봅시다. 자, A3이 42예요. 자, 한번 적어볼게요. A3이 42면 역으로 가면 돼. 역으로. 뭘 해주면 돼? 42야. 그럼 얘는 A2에 대한 얘기고요. 얘는 얼마? 4가 되겠죠. 이거 할 수 있겠죠? 그럼 4를 빼면 38이 나옵니다. 그치? 38은 4의 배수가 아니니까 가능하죠. A2는 38. 또 있어? 가능하지. 왜? 38에다가 몇 배? 2배를 해주면 뭐야? 38에 2배, 76이죠. 76. 76은 4의 배수니까 이것도 가능해요.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 요거 이해됩니까? 요거 할 수 있겠어요? 오케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한번 또 봅시다. 얘가 38이니까 우리 뭐 해주면 되냐면 얘 또 역추론을 한번 해줘서 내가 결국 구해야 될 게 뭐야? A1을 구해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A1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3K는 13. 내가 이거 잘못 적었네. 42가 아니라 50이죠. 52. 내 계산 잘못했다. 큰일 날 뻔했다. A3이 4K니까 4 곱하기 30이 50이죠. 52. 그럼 이거 다시 적을게요. 똑같이 계산하면 A2는 48 가능하고요. 48. 48은 안 되네. 다시 A 이거 50이니까 내가 잘못 적었어. 50이니까 4를 빼면 48. 48은 4의 배수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요것만 보면 돼. 48에다가 2배 해주면 되니까 얼마? 96이에요. 96. A2는 96. 요거밖에 안 돼요. 자, 그럼 이제 A1을 구해보면 되는데 자, A1이 A2가 96이야. 그럼 다시 여기 96으로 적어. N이 1이니까 여기 이제 4가 아니라 2로 바꾸면 돼요. 이렇게. 그럼 얘 입장에 생각해보면 94 하나 있고요. 그 다음 뭐 있어요? 94에다가 2배 하면 얼마야? 188이죠. 94에다가 2배, 188. 이해됩니까? 아까 전에 A1이 하나 더 뭐 있었지? 94 있었죠. 사실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 내가 원하는 건 최대값과 최소값이기 때문에 일단 가장 큰 놈을 찾아야 돼. 그러니까 일단 얘가 제일 크다는 느낌은 일단 들죠. 지금까지 상황에선. 이거보다 더 작은 놈은 여기서 나오겠지. 자, 한번 계속 가볼게요. A2 한번 구해볼게요. 자, A3이 뭐인 경우? 32인 경우. 아까 전에 해봤잖아. 뭐 해주면 돼? 4를 뺐을 때 4의 배수가 아닌 거 확인해줘야 되고 4를 뺐을 때 2배 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A3이 32니까 4를 빼면 얼마? 28이야. 28은 4의 배수니까 안 되죠. 그럼 28의 몇 배? 2배 해주면 되니까 얼마? 56이야. 56. A2는 56. 자, 그럼 56이니까 이제 이걸 토대로 뭘 구해주면 돼? A1을 구해주면 돼. 이번엔 뭐 해주면 돼? 4를 빼는 게 아니라 2를 빼줘야 되겠죠? 요 순서 천천히 여러분들 계산하시고요. 쌤은 어쨌든 여러분 다 이제 방향을 잡았으니까 계산은 빠르게 할게. 2를 빼면 얼마? 54가 있고요. 54의 2배도 가능하니까 얼마? 108도 있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는 구해내셔야 됩니다. 그럼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작은 놈은 뭐냐면 54. 이게 가장 작다는 건 일단 알겠고 가장 큰 놈 188이라는 건 알겠어. 근데 아직 끝이 아니야. 왜? 중요한 건 두 번째. A3이 뭐인 경우? 4의 배수가 아닌 경우도 우리가 따져야 되거든.
그럼 이제 여러분들 의문이 조금 드는 게 선생님 그럼 얘는 4의 배수니까 4K라고 딱 둘 수 있지만 얘는 어떻게 두죠? 자, 여기서 봐봐. 내가 A4를 적어야 되잖아. A4는 뭐야? A3 더하기 6이에요. 그럼 내가 A3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얘를 그대로 적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K에 대한 식으로 적어낼 수도 있겠지. 자, 근데 여기서 봐봐. 결국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뭐야? A5예요. 근데 A5를 구할 때 이 A4가 4의 배수가 될 수도 있고 4의 배수가 안 될 수도 있잖아. 그럼 A4가 4의 배수인 경우와 4의 배수가 아닌 경우만 딱 따져주면 되겠네. 어떤 경우일까? 요것만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겠지. A3이 4의 배수가 아닌 것들 중에 어떤 놈들이 있어요? 4K-3인 놈도 있고요. 4K-2인 놈도 있고요. 4K-1인 놈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다가 내가 6을 더해 라고 한다면 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4K 플러스 3이 되고요. 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얼마? 4K 플러스 4가 되고요. 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4K 플러스 5가 되는 거니까 얘만 딱 뭐야? 4의 배수고 나머진 4의 배수가 아니라는 거 알 수 있겠지. 따라서 여러분들이 행동해야 될 건 바로 뭐냐면 바로 A4가 4의 배수가 되는 형태는 바로 누구다? 요놈의 형태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4의 배수가 아닌 놈들은 누구? 요놈의 형태들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아? 오케이. 자, 그럼 일단 얘네들이 4의 배수인 경우부터 먼저 한번 보도록 하자. 그러면 A4가 4K 플러스 4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뭐 해주면 돼요? 다시 저걸로 가. 2분의 1 AN 더하기 2N 다시 말해 2분의 1 A4 더하기 8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여기다가 2로 나누고 8을 더해주면 되니까 얼마야? 이것도 다른 색으로 하자. 2K 플러스 2에다가 8을 더하니까 2K 플러스 10이 됩니다. 이렇게 잡힐 수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럼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럼 요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행동이 A3이 A5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이거 다시 한번 적어보자. A3이 뭐야? 4K-2야. A5가 얘니까 이렇게 적으면 2K가 12보다 뭐다? 크다. 따라서 K가 뭐보다? 6보다 크다. 이렇게 됩니다. 그쵸? 그럼 K는 될 수 있는 게 7부터 가능하네. 여기까지 괜찮죠? 오케이. 그럼 나의 목적이 A4 더하기 A5가 50보다 크고 A4 더하기 A5가 50보다 크고 60보다 작으니까 요거 만족하는지 한번 볼게요. A4 더하기 A5가 뭐야? A4가 얘고 A5가 얘야. A4랑 A5를 더하면 6K 플러스 14입니다.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여기까지 괜찮아? 오케이. 자, 그럼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 요걸 만족하는 K값을 찾으려고 했더니 K값이 뭐가 가능해요? 7을 대입하면 76에 42 더하기 14니까 56 딱 맞아 떨어지죠. 그러니까 요걸 만족하는 K값은 얼마? 7이다. K가 7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우리 A3의 값이 얼마다? 7을 대입하면 7, 4, 28 빼기 2니까 26이죠. 따라서 우리 A3은 얼마? 26부터 시작하면 돼요. 자, 그럼 우리 A2 한번 구해보도록 할까요? A2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4를 빼면 22잖아. 그쵸? 22는 어쨌든 4의 배수가 아니니까 20이 가능하고요. 그거의 2배도 가능해. 여기는 A2는 44 이렇게 적자. 자, 여기에서 이제 난 A1을 구해줘야 된다. 그쵸? 자, 여기서 2를 빼야 되겠죠. 이번에는 2를 빼면 20. 근데 20은 4의 배수니까 해당이 안 돼요. 그거의 2배 40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A1은 2를 빼면 42, 4의 배수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해요. 요거의 2배 84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여기서 가장 작은 놈은 뭐야? 40이죠. 그럼 전체적으로 가장 작은 놈은 결국 뭐야? 40과 가장 큰 놈은 뭐야? 188이니까 답을 적어주면 얼마? 최대 더하기 최소니까 228이 되겠죠. 228로 답을 구해주시면 되겠더라. 여기다가 적을게요. 228. 오케이? 좋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15번까지 해결했고요. 우리 이어서 21번부터 21번, 22번 마무리 또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이어서 21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지금 문제에서 삼각함수 활용 문제고요. 일단 요 길이, 요거
요 길이가 지금 문제에서 4라고 주어져 있고 요 길이도 지금 문제에서 4라고 주어져 있어. 그치? 자, 그 다음에 요 길이랑 같고 요 각이 주어져 있으면서 문제에서 BC를 지름으로라고 했기 때문에 요 지름의 길이가 4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원에서 또 하나의 변의 길이가 4가 된다면 이 현은 무조건 뭐야? 지름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럼 두 개의 지름이 같이 있다는 건 바로 여기의 점이 뭐가 되겠다? 여기의 점이 원의 중심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더라. 이거 그냥 우리가 바로 얻어낼 수 있는 거고요. 어쨌든 간에 지름의 길이는 4다. 오케이? 자, 그랬을 때 내가 구하고 싶은 게 바로 요 길입니다. 요 길이. 자, 그럼 우리 한번 행동을 해보자. 내가 구하고 싶은 게 일단 저 길이니까 내가 맨 처음 생각해 볼 만한 것들, 방향을 한번 잡아볼 건데 일단 뭐 여러 가지 방향이 좀 보이긴 해요. 요 길이를 포함하고 있는 삼각형에서 관찰을 하거나 맞아요? 아니면 이게 지금 원에서 이렇게 지금 잘려 있잖아. 그러면 내가 이 점을 기준으로 뭘 적용해 볼 수도 있어요? 할선 정리를 적용해 볼 수도 있죠. 자, 할선 정리가 뭐야? 얘 곱하기 얘는 얘 곱하기 얘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요 길이는 애초에 문제에서 얘랑 지금 같다고 주어져 있어. 어쨌든 조건에 들어가 있지. 지름의 길이가 주어져 있으니까 요 길이를 알면 당연히 요 길이도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처음 해야 될 목적은 뭐냐면 일단 이 길이를 먼저 구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가지겠죠. 그러면 이 길이 당연히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당연히 뭐를 여기 길이에서 관찰을 해보는 거야. 나 각도 알고 있네. 길이가 궁금하네. 근데 전체 지름의 길이가 얼마야? 4야. 바로 뭘 생각할 수 있어요? 사인 법칙을 생각할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사인 법칙을 토대로 사인 요거 4분의 1 분의 내가 원하는 요 길이죠. 그게 얼마? 2R 4죠. 그러니까 요 길이가 얼마? 1이라는 게 바로 튀어나옵니다. 그럼 얘가 1이니까 여러분들 얼마야? 요 전체 길이는 3이 되겠네요. 할 수 있겠어? 그럼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두 번째 목적은 뭐가 되겠어? 당연히 요 길이를 어떻게 구하느냐만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길이를 구하려면 이 길이를 포함한 누구를 관찰하는 게 맞겠어? 도형을 관찰하는 게 맞아. 그러니까 여기 아래 삼각형이란 도형 하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얘가 1이니까 여기에 전체 반지름의 길이가 2잖아. 그럼 요 길이가 1이죠. 그럼 얘가 1이니까 요거는 반지름의 길이 2거든. 그럼 나 이 길이를 구하려면 당연히 누구만 알면 돼. 요 세 개의 각 중에서 하나의 각만 찾아내면 돼요.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이 각이 궁금하다고 가정을 해보자. 이 각을 세타라고 해볼게. 그럼 난 이 세타만 찾으면 되니까 여기서 당연히 못 찾아요. 어디서 찾으면 돼? 반대 방향에서 찾아주면 돼요. 이 세타를 구하려고 봤더니 요 길이가 얼마? 2야. 요 길이는 1이야. 요 길이는 2야. 그러니까 뭐 할 수 있어요? 코사인 법칙 쓸 수 있고요. 따라서 1은 2, 4, 2, 4 마이너스 2배 2 곱하기 2 곱하기 코사인 세타니까 코사인 세타는 얼마가 되겠다? 8분의 7이 되겠다 라고 얻어낼 수 있다는 거. 따라서 누구를 얻어낼 수 있다? 요 길이를 찾을 수 있다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코사인 법칙을 쓰면 되겠죠? 한 번만 다시 적어보자. 네모의 제곱은 1의 제곱, 2의 제곱 얼마? 1 더하기 4 마이너스 2배 1 곱하기 2 곱하기 코사인 세타 8분의 7 해주면 되니까 얘가 얼마야? 2분의 7을 빼면 됩니다. 어디에서? 5에서. 그럼 얘가 2분의 3이네요. 그럼 요 네모의 길이가 얼마? 루트 2분의 루트 3이네요. 그러면 얘 곱하기 얘는 얘 곱하기 얘라는 마지막 할선 정리까지 여러분들이 써주게 되면 마지막 계산 루트 2분의 루트 3에다가 내가 구하고 싶은 저 길이, 주황색 길이는 1 곱하기 얼마다? 3이다. 이렇게 잡아주면 되고요. 네모는 얼마다? 루트 6이 되겠네요. 오케이? 자, 그럼 우리 이 길이를 K라고 했으니까 K제곱은 얼마가 되겠다? 6이 되겠다. 답은 얼마? 6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 삼각함수의 활용은 이렇게 방향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쌤이 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생각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문제 자체는 굉장히 나이스해. 오케이, 좋습니다. 우리 이어서 2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2번 문제는 문제 자체가 무섭게 생겼지만 굉장히 쉬운 문제고요. 다만 이게 22번에 들어간 이유를 굳이 따져보자면 아마 계산상에서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많이 말리지 않을까? 약간 이런 이유로 22번에 낸 것 같아. 근데 되게 쉬워요. 자, 그래서 내가 얘기했듯이 주관식 자체는 어렵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22번 한번 볼게요. 하지만 뭐 정답률은 낮겠지. 왜냐면 뭐 뒤에 있고 일단 여러분들 시간이 부족할 테니까 22번 많이 못 건드렸을 거고.
마찬가지로 계산이 너무 복잡했기 때문에 아마 실수도 많이 나왔을 거야. 일단 쌤이랑 같이 한번 방향부터 한번 잡아볼 건데 방향 잡는 건 수월해요. 같이 한번 가보자. 얘 x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6이야. 다시 말해서 얘는 x의 x 마이너스 4의 제곱이에요. 그럼 우리가 일단 궁금한 게 0 이후로만 따질 거거든, 문제 조건에서. 그럼 0이 있고요. 4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잡자. 공간이 많이 협소하니까. 자, 요렇게 지나면서 3참수가 요렇게 지나가요. 그치? 여기 접하는 거야. 기울기가 0이야. 자,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갈 텐데 우린 어차피 4까지만 얘기할 거니까 여기까지만 얘기해 주면 돼. 자, 그럼 x가 4보다 큰 범위에서 내가 무엇을 붙이겠다? 3차 함수 fx를 여기다 붙이겠다는 거야. 그런데 g 2분의 20, 2분의 21이 10.5거든? 10.5니까 대강 어디쯤에 있겠어? 한 요쯤에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2분의 21의 위치를 여기로 잡아볼게요. 요때가 뭘 지나야 되냐면 여기에 함수값 바로 0을 지나야 돼. 근데 3차 함수여야 되거든. 그럼 여러분들 딱 나오지 않아요? 그림의 모양이. 왜? 여기서 접해야 돼. 연속이고 당연히 미분 가능하니까. 미분 가능해야 되므로 여기는 기울기가 0이어야 돼. 그러면 기울기가 0이면서 여기 3차 함수를 지나는, 요 점을 지나는 3차 함수는 어떤 모양이 있냐면 요렇게 접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이 있을 것이고, 어느 모양도 있어? 요렇게 접하면서 요렇게 지나가는 모양도 있어요. 두 가지의 모양이 나올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런데 조건 나를 보니까 마이너스 2,0에서 마이너스 2,0이니까 대강 한 요쯤에서 3차 함수 조금만 더 이쁘게 그릴게요. 마이너스 2,0에서 마이너스 별 차이가 없어 보이죠? 근데 위를 벗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일부러 조금 낮게 그렸어. 자, 마이너스 2,0에서 내가 여기다가 접선을 그을 거래요. 근데 기울기가 0이 아닌 접선이 오직 한 개만 존재한대. 얘들아, 이미 여기에서 뭐가 보여요? 접선 하나가 보입니다. 접선 하나가 이미 보이죠. 그런데 오직 하나만 존재해야 된다면 여러분들 만약에 3차 함수가 어떻게 요렇게 생겨버리면 여기에서도 접선을 그을 수 있으니까 오직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돼버리겠죠. 그러니까 위에 그려줘야 돼. 근데 어떻게 그려줘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3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면 접선이 또 생기잖아. 근데 오직 하나만 존재해야 되니까 이게 위로 올라가서 어디 이 파란색에 접하게 내가 세팅해주면 돼. 다시 말해서 내가 원하는 이 3차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져서 여기에서 접하고요 떨어지는 이러한 3차 함수의 모양이 나오겠다라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결국 뭐다? 요 공통 접선을 가지고 있는 3차 함수 이 fx가 궁금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3차 함수의 식은 당연히 최고차의 개수는 몰라. k라고 할게. 그 다음에 x-4의 제곱에 x-2분의 21이라고 적을 수 있고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건 뭐야? 이 k를 구해내야지 내가 결국 궁극적으로 원하는 무엇을? g10의 값을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10이 대강 어디쯤에 있어? 요쯤에 있을 거 아니야. 그쵸? g10을 구한다는 건 여기다가 10을 대입하면 되니까 k 곱하기 66에 36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그러니까 난 k만 구하면 끝나는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될 행동은 이 공통 접선이라는 걸 이용해서 무엇을? k를 구하는 게 여러분들의 최종 목표가 되겠다. 요 과정까지 오는 데는 굉장히 심플하다고.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고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는 뭐야? 끝까지 계산으로 밀어붙여야 돼. 그러니까 요 과정이 조금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쌤이랑 같이 한번 계산을 끝까지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어쨌든 간에 지금 뭐야? 여기서 접하는 것부터 시작이죠. 그치? 그 다음 뭐야? 결국 여기서도 접해야 돼요. 그럼 일단은 우리가 이 파란색의 기울기부터 먼저 찾아내줘야 되니까 요 과정부터 먼저 해보자. 우리는 이 함수의 식을 온전하게 알고 있어요. 뭐야? x의 x-4의 제곱이었어. 그럼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 요놈의 접선의 방정식을 마이너스 2,0을 지난다고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놈의 평균 변화율이 뭐다? 이 접선의 기울기다 라고 하셔도 돼. 뭐 상관없어요. 그럼 여기의 위치를 예를 들어서 내가 t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세울 수 있겠네요. 자, 한번 계산해 봅시다. 뭘로 해볼까? 접선의 방정식으로 할까요? 평균 변화율로 할까요? 뭘로 하는 게 좋을까요? 아무렇게나 접선의 방정식으로 해볼까? 그러면 얘 도함수 구해볼게요. 3x제곱 마이너스 16x 더하기 16이니까
얘 도함수가 저거니 요 기울기는 y는 적어볼게. 3t제곱 마이너스 16t 플러스 16에 x 마이너스 t. 벌써 하기 싫은데. t를 대입하면 얼마? t 세제곱 마이너스 8t제곱 더하기 16t. 얘가 몇 콤마 몇을 지난다? 마이너스 2,0을 지난다. 오케이? 사실 뭐 평균면을 접선의 기울기, 접선의 방정식이 이 점을 지나다 똑같은 식이긴 한데 쌤이 문제 풀 때는 평균면을과 접선의 기울기를 하긴 했어요. 근데 뭐 어쨌든 계산해보자. 마이너스 2,0이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어우씨 하기 싫은데. 자, 혹시 약분이 될 만한 게 있나? 약분이 될 만한 게 좀 보이니까 계산 바로 하지 말자. 이렇게 하니까 바로 약분할 게 잘 안 보이긴 하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t. 얘 t로 묶어내면 t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16이니까 t의 t 마이너스 4의 제곱이잖아요. 그렇지? 에이, 평균변을 할걸. 그럼 우리 어떻게 되냐면 요 식은 요 식 인수분해 안 되나? 4, 3, 12, 4, 4, 16, 4, 32, 마이너스 4. 3t 마이너스 4에 t 마이너스 4. 그쵸? 이게 실제로 이렇게 하니까 잘 안 보이긴 하네. 우리 어쨌든 t 마이너스 4로 약분할 수 있죠. t는 어차피 4일 리는 없잖아. 그럼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계산하기가 좀 더 수월해지죠. 자, 우리 그러면 어떻게 되겠다? t 플러스 2랑 3t 마이너스 4를 곱하게 되면 3t 제곱 마이너스 4t 계산 조심해야지. 플러스 6t 마이너스 8는 t제곱 마이너스 4t. 아무 문제 없죠? 자,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4t 2t제곱 플러스 6t 마이너스 8은 0. t제곱 플러스 3t 마이너스 4는 0. 이게 칠판에서 계산을 하면 계산이 정말 안 돼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 쌤이 혼자 문제 풀 때랑은 달라서. t가 1일 때야. 그래서 여기 위치가 1이다 라고 나옵니다. 다행이다, 그죠? 자, 그럼 t는 1을 내가 구했어. 그럼 우리 여기서의 기울기를 한번 구해볼까요? 얼마야? 기울기는 3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의 기울기가 3이니까 우리는 이 접선의 방정식이 뭐라는 사실을 알고 있냐면 기울기가 3짜리이면서 무엇을 지난다? 마이너스 2,0을 지나는 요 직선이란 걸 알 수 있어요. 일단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해야 되는 행동은 뭐냐면 내가 어쨌든 궁금한 건 요 k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난 이 k를 구하기 위해서 다시 뭐야? 이 접점이라는 걸 이용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해야 될 행동은 뭐냐면 이 함수에서의 무엇을 기울기가 뭐가 되도록 하는 3이 되도록 하는 뭐야? 이 접점의 좌표를 찾아내야 되고요. 그 접점의 좌표의 y좌표 값이 서로 같다라는 식을 이용해 주면 돼. 그래서 두 개의 식을 연립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 과정이 복잡해요. 왜 이렇게 냈는지 모르겠어. 자, 여기의 좌표 값을 내가 m이라고 해보자. x 좌표 값을 모르니까. 그럼 이 점의 y좌표는 3의 m 플러스 2입니다. 자, 이 y좌표랑 어디? 여기에다가 m을 집어넣은 y좌표가 같아야 돼요. 그래서 k의 m-4의 제곱에 m-2분의 21이야. 벌써부터 하기 싫다, 그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놈의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예요? 3이죠. 그럼 여기다가 m을 집어넣은 뭐야? 이놈의 도함수에다가 m을 집어넣은 값이 바로 기울기니까 계산해 봅시다. 2배의 k의 m-4의 m-2분의 21 더하기 k의 m-4의 제곱. 자, 이렇게 됩니다. 둘이 연립해 볼게요. 얘를 뭐 직접 계산을 하셔도 되고요. k를 어쨌든 내가 없애야 될 거 아니야. 그치? m을 없애긴 힘드니까 k m-4 m-2분의 21이 여기 있으니까 요 놈의 값을 뭐다? m-4분의 3의 m 플러스 2로 바꿔주고요. 괜찮아? 자, 여기의 값도 마찬가지로 k를 없애야 되기 때문에 k m-4의 제곱은 m-2분의 21 분의 3의 m 플러스 2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지금 다 3은 공통적으로 있으니까 3 약분시켜 볼게요. 그리고 분모에 m-4, m-2분의 21 있는 거 싫지? 그러니까 반대쪽으로 곱하자. 자, 곱하면 얼마? m제곱 마이너스 2분의 또 조심해야지. 29m 플러스 둘이 곱하면 얼마? 26. 맞죠?
문제 될 거 없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는 2배에 얘는 n 플러스 2랑 n 마이너스 2분의 21을 곱하면 돼요. 그러면 얼마야? n제곱 n 플러스 2에 n 마이너스 2분의 21이니까 2m 마이너스 2분의 21m 마이너스 2분의 19m인가? 너무 하기 싫다 이거 계산. 그쵸? 마이너스 21. 자, 여기에다가 무엇을? 얘랑 얘를 곱하면 돼요. m제곱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8입니다. 자, 그럼 일단 우리 또 없애보자. m제곱 날리고요. 또 없앨 거 있나? 자, 적어볼게. 2m제곱 마이너스 19m 마이너스 21m 마이너스 21m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42m 얘랑 계산하면 마이너스 2분의 42랑 플러스 2분의 29니까 또 조심해야지. 마이너스 2분의 13m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42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26이니까 마이너스 76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여기다가 2배를 이제 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150인가요? 자, 이거 이제 여러분들 찾으시면 됩니다. 찾아볼게요. 인수분해를 해보시면 얘가 4, 1, 4, 32 4, 8에 32 4, 4, 16 안 되고요. 8, 1은 8, 72니까 8, 9, 72 그러면 4, 8에 32 마이너스 19 하면 딱 13 나오네요. 다행이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주면 되겠다.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네요. m은 얼마야? 8이다. 오케이. 나왔어요. m이 8이니까 우리 이제 어떤 사실을 알 수 있냐면 m의 값을 얻었으니까 이제 누굴 얻어낼 수 있어? k 값을 얻어낼 수 있겠네. 자, 8 집어넣어 봅시다. 얼마? 30은 k 4, 4, 16 2분의 16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5 이렇게 되나요? K는 마이너스 4분의 3이죠. 오케이. K는 마이너스 4분의 3. 다 나왔다. 야, 여기다 마이너스 4분의 3을 집어넣기만 하면 되겠네. 자,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마마풀로 바뀌고요. 4, 9 그러면 2분의 27 이렇게 나오네요. 답은 얼마? 29가 되겠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죠. 휴, 다행이죠. 오케이. 계산이 좀 너무 복잡하다. 그쵸? 그래서 끝까지 밀고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공통과목 22번까지 완료했고 우리 이어서 선택과목 해설도 주요 문항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이제 확통 주요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 이제 우리 확통 문제 풀기 전에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우리 9월간 또 어떤 연관이 있는지 수능은 어떻게 될지 우리도 같이 한번 살짝 얘기해보고 바로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확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존의 기조랑 똑같이 갑니다. 난도가 쉽게 나왔고요. 어려운 문제는 없이 나왔어요. 그래서 킬러 문제는 여전히 제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떤 거 28번은 이제 우리가 우리 통계 파트가 나왔고요. 내가 이거는 모의고사 이제 쌤 실전 모의고사에도 가끔씩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이제 통계 부분이 원래 우리가 6월이랑 9월이 지금 27번 이전으로만 나왔고 28번, 29번, 30번 즉 4점짜리 문제에서는 거의 등장을 안 한단 말이야. 근데 수능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28번에 이렇게 통계 문제 나오는 건 굉장히 난 나이스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거는 기조를 벗어났다기보다는 수능에서 이런 형태는 언제든지 등장할 수 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뭐 29번이나 30번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형태의 문제들 그냥 뻔하게 나왔고요. 그래서 결국 궁극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선생님이 28, 29, 30 중에서 29번 문제가 가장 쉽다고 했었지. 난도가 가장 낮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29번 난도 가장 낮았고요. 그 다음에 28번은 여러분들 당황할 수 있어. 왜? 통계 파트가 많이 안 나왔잖아. 그치? 당황할 수 있지만 그래도 그냥 통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만 딱 적용하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그 다음 30번도 마찬가지로 확률 문제지만 조건부 확률. 원래 예전 같으면 조건부 확률 여러분들 3월달만 생각해봐. 훨씬 더 어려웠어요. 그치? 근데 확실히 쉬워진다는 건 여러분들 체감상으로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을 거야. 그래서 이번 10월 같은 경우에는 확률과 통계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쉽게 나왔고요. 9월 기조를 뭐 그대로 따라간다. 사실 9월 기조라고 할 것도 없는 게 9월에서 확률과 통계는 그냥 쉽기만 했었지 내용 자체는 아예 똑같았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여기서 빠르게 시간
많이 세이브 하시고 우리 공통 과목에서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는 게 여러분들 확률과 통계를 하는 친구들의 전략이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28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일단 x와 y의 분산이 지금 같다고 얘기했다는 건 어쨌든 표준 편차도 똑같다는 얘기야. 근데 중요한 건 a가 양수에 대해서 fa랑 f3a가 같다고 했으니까 얘네 다 정규분포 따르거든. 그러면 우리가 정규분포 곡선을 그려보면 fx의 그래프를 먼저 그려보자. a랑 3a랑 같다는 얘기는 뭐야? 이렇게 선이 있어서 여기의 위치가 a고요. 당연히 대칭 이용해야 되니까 여기가 3a가 됩니다. 맞아요? 자, 그럼 우리 항상 가운데를 기준으로 대칭이니까 여기의 위치가 뭐가 되겠다? 2a가 된다는 건 우리가 알 수 있어. 즉 평균이 얼마다? 2a다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런데 표준 편차가 똑같다는 건 뭐야? 곡선의 모양이 똑같다는 얘기야. 곡선의 모양이 똑같은데 gx의 그래프를 그리려고 했더니 g2a가 결국 같은 위치에 있어야 되니, 그럼 모양은 똑같으니까 얘의 거리가 a만큼의 차이가 나니까 똑같이 a만큼 차이 나는 요 새로운 함수의 그래프는 여기가 평균이 되겠죠.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게 바로 누구의 그래프다? y는 gx의 그래프가 되겠다.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표준 편차가 똑같으니까 곡선의 모양이 같고, 그러면 이놈의 축이 바로 뭐가 되겠다? 평균이 a가 되겠다라는 결론이 나오겠죠. 그럼 나 뭐 하나 안 적은 것 같은데? 그쵸? 확률 y가 2a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지금 얼마라고 돼 있냐면 0.6915라고 돼 있어요. 그럼 나 얘 당연히 뭐 해줘야 되겠어? 계산을 해야 되니까 표준화를 시키게 되면 0로 바꿔주면 2a에서 a 빼줘야죠. 평균이 a니까. 자, 여기다가 뭐야? 시그마 나눠줘야 됩니다. 자, 이거의 확률이 얼마가 돼요? 0.6915가 돼. 그게 되려면 여기의 값이 얼마가 돼야 돼? 시그마 분의 a가 얼마가 돼야 돼? 자, 우리 표준 정규 분포 펴봅시다. 0.1915에다가 0.5를 더하면 0.695니까 얘가 얼마야? 0.5가 되겠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결국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요 값이니까 한번 계산해 볼게. 자, 평균이 2a야. 그럼 나는 여기다가 0로 바꿔주면 얘는 얼마? 마이너스 2a 나누기 시그마. 표준 편차는 똑같아야 되니까 얘는 얼마? a에다가 나누기 시그마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는 얼마?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시그마 분의 a가 0.5니까 얘는 0.5가 되겠죠. 이렇게. 그럼 우리 표준 정규 분포 표에서 1은 0.3413, 0.5는 0.1915라고 돼 있으니까 둘이 더하면 얼마가 되겠다? 0.3413에다가 0.1915, 0.5328 이렇게 됩니다. 답은 1번 되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넘어가자. 우리 이어서 29번 문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똑같이 자연수 A, B, C에 대해서 뭐 중복조합 문제지, 그치? A, B, C가 8, 2야. 그리고 얘네들이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일단 중복조합을 쓸 생각은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고요. 오케이. 자, 문제 조건에서 뭐가 나왔어? A-B에 B-C의 곱이 0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포커스에서도 많이 다뤘던 내용이야. 일단 조건이 걸려있는 놈부터 먼저 해결하는 게 맞아요. 다시 말해서 A가 B가 될 수도 있고요. 첫 번째, 경우가 나뉘어지죠. 두 번째, B가 C가 될 수도 있어. 그런데 여기랑 여기가 계산을 하다 보면 당연히 중복으로 처리되는 놈이 생겨버려. 누구? A랑 B랑 C가 다 같을 수도 있죠. 그럼 이 경우는 더해주고요. 얘는 다 공통된 부분이니까 빼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지. 자, 그럼 A랑 B랑 같다면 그냥 여러분들 뭐만 해주면 되냐면 A랑 B랑 같다면 그럼 생각할 필요 없죠. C, 8 요것만 생각해주자. 자연수니까 1부터 시작이야. 그럼 1부터 8까지 총 몇 개? 8개의 숫자 중에서 2개를 중복을 허용해서 2개 뽑아주면 돼요. 8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2개를 뽑아주면 8H이다. 얘도 마찬가지지. B랑 C랑 같으니까 A, B, 8. 어차피 똑같은 얘기 아니야? 8H이죠. 근데 A랑 B랑 C랑 다 같다면 그냥 A가 1에서부터 8까지 총 몇 가지 경우가 있어요? 8가지 경우가 있죠? 그럼 8 빼면 되겠네. 끝. 그럼 얘 얼마야? 9C이니까. 9C가 얼마? 9, 8, 2, 1, 4, 9, 36인가? 36? 36 마이너스 8 해주면 되겠네요. 얼마야? 28에다가 36을 더하는 거니까 64가 되나요?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더라 라는 거. 괜찮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우리 넘어가서 내가 왜 지우려고 하죠? 자, 우리 이어서 30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에는 내용이 뭐냐면 주머니에서 공이 이렇게 5개의 공이 있는데 흰색 공 1, 2가 있고요. 검은색 공 1, 2, 3이 있대요. 내가 여기에서 공을 뽑았을 때 2개를 뽑을 건데 2개가 만약 같은 색이라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2개를 뽑을 수도 있고 이렇게 여기서 2개를 뽑을 수도 있겠죠. 같은 색인 공이면 하나를 다시 집어넣을 거야. 다시 주머니에다가. 만약에 다른 색의 공이야. 이렇게 2개를 뽑았어 라고 한다면 넣지 않기로 합니다. 자, 그랬을 때 뭐야? 조건부 확률입니다. 모든 공에 적힌 수의 합이 3의 배수일 때, 자, 이 사건은 우리 A 사건이라고 해보고요. 주머니에서 꺼낸 2개의 공이 뭐다? 서로 다른 색인 얘를 B 사건이라고 해보자. 내가 어쨌든 구해야 될 건 뭐야? P, B바 A야. 그럼 여러분들은 일단 뭐야? 이 A 사건이 될 수 있는 경우부터 먼저 따져야 될 텐데 모든 공에 적힌 수의 합이 3의 배수가 돼야 된대요. 주머니에 있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네들 지금 전체 합이 얼마야? 5, 6, 8, 9. 9죠? 전체 합은 9입니다. 그럼 이미 3의 배수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아예 넣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다른 색의 공이 나왔어. 그러면 아예 넣지 않을 때는 뭐 어떻게 하면 되겠어? 공을 다시 넣지 않아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3의 배수만 쏙 빼야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같은 색이 나온다는 얘기는 뭐야? 하나 다시 넣을 거야. 다시 넣으려면 다시 뭐가? 2개를 뺄 거 아니야. 그 중에서 하나를 집어넣었을 때 3의 배수가 나와야 되니까 이 형태의 3의 배수 모양꼴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즉 3, 6, 9 모양으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오케이? 그럼 어쨌든 9는 만들어질 수 없겠네. 어쨌든 공을 다 빼내니까. 오케이? 자, 그럼 우리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합시다. 자, 어떤 상황을 먼저 볼 거냐면 다른 색인 상황을 먼저 한번 볼게. 내가 5개의 공 중에서 2개의 공을 뽑을 거야. 근데 다른 색인 경우를 뽑는다는 얘기는 여기서 하나 뽑을 거고요. 여기서 하나 뽑을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랬을 때 봐봐. 예를 들어서 9니까 내가 다른 색이면 다시 안 넣을 거잖아. 그러면 애초에 뽑는 놈을 빼내는 2개의 공을 뭘로 만들어줘야 돼? 3의 배수 형태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이 말 이해돼? 그러니까 내가 2개의 공을 뺐을 때 예를 들어 2, 1 이렇게 빼버리면 얘가 3이 빠지니까 뭐야? 6의 모양꼴로 나올 거 아니야. 나머지 있는 합들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2를 합쳤을 때 3의 배수꼴이 나와야 된다. 그런데 이 놈은 어떤 놈이랑 붙더라도 3의 배수가 될 수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되겠네. 1, 2를 뽑거나 2, 1을 뽑거나 총 몇 가지? 2가지의 경우가 있겠더라.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이해됩니까? 오케이. 자, 그럼 요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같은 색의 공 2개를 내가 뽑았어.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2개를 뽑았어. 하나만 다시 집어넣을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2개를 뽑았는데 하나를 다시 집어넣게 되면 애초에 2개를 뽑으니까 뭐야? 3을 뺐다가 다시 하나를 집어넣게 되면 무조건 3의 배수가 나올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흰색 공 2개를 뽑았을 때는 절대로 3의 배수가 나올 수 없어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검은색 2개의 공을 내가 뽑아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2개를 뽑았다고 해보자 라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3이 어떻게 빠져나가지. 그런데 그럼 잘 보세요. 9에서 3이 빠져나가니까 얼마가 돼? 6이 돼요. 남아있는 공이. 여기서 내가 다시 하나의 공을 집어넣게 되면 1이나 2를 집어넣어야 되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무조건 3의 배수가 안 되게 되죠. 이거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나는 같은 색의 공 2개를 뽑을 건데 예를 들어서 2랑 3을 꺼냈다고 생각을 해볼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2를 빼면 얼마가 돼요? 5가 빠져나갑니다. 그쵸? 자, 5가 빠져나가면 4야. 맞아요? 전체 9가 있으니까 5를 빼내면 뭐야? 4잖아. 여기서 뭘 넣어야 돼요? 2를 넣어야지 다시 3의 배수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 경우 말고는 다른 경우는 나올 수가 있다 없다? 없다가 되겠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전체 5개 중에서 내가 몇 개? 2개의 공을 뽑을 건데 일단은 흰색 공 2개를 뽑을 이유는 없어요. 그럼 검은색 2개의 공을 뽑아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2, 3을 뽑게 되면 5가 빠져나가니까 4가 남잖아. 그쵸? 그래서 다시 2를 집어넣는 경우, 즉 요걸 뽑고 2, 3을 뽑고 다시 뭐야? 집어넣는 경우 2분의 1 뭐야? 2를 집어넣어야 되니까. 이해되니? 혹은 예를 들어서 1, 3을 뽑았어 라고 한다면 다시 1, 3 보니까 4가 빠지는 거잖아. 그쵸? 1, 3, 4가 빠지니까 5 남죠. 거기서 다시 1을 집어넣으면 다시 6이 되잖아. 그치? 그래서 다시 1을 집어넣는 경우, 요 2개 중에서 다시 1을 집어넣는 경우 똑같이
OC 2분의 1 중에서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내가 해야 될 건 전체가 요게 끝입니다. 요 중에서 뭐가 주머니에서 꺼낸 두 개의 공이 서로 다른 색인 것 같아. 바로 요거를 물어보는 거지. 따라서 결론 확률을 구하게 되면 얼마가 되겠어? 얘 20분의 1, 얘 20분의 1, 얘는 얼마야? 10분의 2. 그쵸? 그 중에서 얼마를 물어보는 거? 요걸 물어보는 거 10분의 2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계산을 해보면 얼마야? 얘가 10분의 1이니까 10분의 3, 10분의 2, 3분의 2니까 답은 얼마? 5 이렇게 되겠더라. 할 수 있겠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확률과 통계 얘기 끝냈고요. 선생님은 또 이어서 확률과 통계를 본 친구들은 이제 미적을 안 하겠지만, 그쵸? 이제 이어서 쌤 미적도 해설 강의 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어서 28번 미적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미적분은 뭐 전체적인 기조가 확실히 반영이 됐어요. 9월 내용이. 왜냐면 일단 난도가 쉽게 나왔어. 그래서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없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전에 다뤘던 예를 들어서 내용 자체는 변한 게 크게 없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9월 같은 경우에는 또 잠깐만 얘기해 볼게요. 9월과 6월을 잘 생각해 보시면 문제 형태들이 엄청 많이 바뀌었거든. 근데 거기서 가장 주되게 볼 게 뭐야? 삼도극이 빠졌잖아요. 그치? 근데 이 10월은 삼도극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뭐 삼도극은 언제든지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수능 6월과 9월에 삼도극 문제가 안 나왔다고 해서 수능 때 무조건 안 나온다는 얘기는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이 삼도극 문제가 나왔다는 건 괜찮아. 뭐 그럴 수 있어.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킬러가 아예 없죠.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미적분하면 정말 고난도 문제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러한 뭐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린다거나, 그렇죠? 그 합성함수 문제들 중에서도 굉장히 복잡한 형태의 질문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게 지금 다 빠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28번, 29번, 30번 보면 문제가 좀 되게 무서워 보이기는 하지만 사실 되게 심플한 형태의 문제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쌤이랑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뭐 기조라고 할 게 요건 딱히 없는 것 같아. 그냥 킬러가 빠졌다 정도가 맞는 것 같고요. 아쉬운 거는 사실 9월 같은 경우에는 6월이랑 9월은 새로운 형태, 그러니까 이 3도급 문제가 빠지면서 3도급 자리에 들어가 있는 새로운 문제들이 많이 들어갔다면 10월에는 그게 없었다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원래 이제 적분 문제가 조금 복잡하게 나올 형태여야 되는데 사실 28번의 이 적분 문제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복잡하게 나왔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난도가 쉽게 나왔다. 그래서 10월 전체적인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공통은 확실하게 어렵게 나왔고요. 9월 기존 따라가지 않으면서 예전 기조로 그대로 나왔고요. 그다음 미적 같은 경우에는 선택 과목 전부 다 쉽게 나오고, 그 다음에 킬러가 아예 없이 9월이 엄청 반영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킬러가 아예 다 사라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 fx가 뭐 엄청 무섭게 생겼지만 여러분들 여기서 내가 뭘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왜? 조건 가를 봐봐. a, b가 0이래요. 그러면 a가 0일 수도 있고요. 혹은 b가 0일 수도 있습니다. 둘 다 0일 수는 없어요. 서로 다른 두 실수 a, b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이 해야 될 행동은 뭐야? a가 0인 경우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다 라고 하면 되죠. 그러면 a가 0인 경우에 b는 0이 아니어야 돼. 그러면 자, 요걸 생각해 보면 fx란 놈은 sin x에 코사인 x에 2에 b 코사인 x 이렇게 됩니다. 맞아요? 오케이. 자, 그럼 내가 요거를 뭘 해야 돼? 여기다 그대로 집어넣으면 돼. 따라서 0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 이놈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sin x, 코사인 x, 2의 b 코사인 x dx. 당연히 무슨 문제? 치환적분 문제. 그럼 나는 코사인 x를 t로 치환을 해야 되니까, 자, 코사인 x를 t로 치환해보자. 그러면 마이너스 sin x dx가 dt니까 마이너스가 붙을 건데 이거 계산 바로 할 수 있죠?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적분 구간이 2분의 파이를 집어넣으면 0이고 0을 집어넣으면 1이니까 얘네들을 마이너스랑 곱해주면서 뒤바꿀 수 있어요. 따라서 0에서부터 1까지 t, 2의 bt, dt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거 무슨 문제야? 부분적분 문제죠? 그러면 그냥 계산하면 되겠네? 할 수 있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뭐 해주면 돼요? 뭘 미분하면 이놈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b분의 1에 t에 2의 bt 제곱. 요거를 미분하면 딱 요 모양 꼴이 나오죠. 그러니까 어떻게 적을 수 있겠어? 바로 계산해보자. b분의 1 t에 2의 bt 제곱
0에서 1 마이너스 0에서부터 1까지 b분의 1 2의 bt제곱 오우씨 dt 이렇게 괜찮나요? 자 그럼 요거 계산을 하면 얼마? b분의 1 2의 b제곱 얘를 계산하면 얼마? b제곱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b제곱분의 1에 2의 b제곱 그죠? 그 다음에 0을 대입하면 얼마? 플러스 b제곱분의 1이죠. 이렇게 계산입니다. 계산. 자, 이 값이 얼마가 된대요? 요게 된대요. a가 0이니까 그대로 날리면 b제곱분의 1 마이너스 2의 b제곱 이렇게 돼. 아 그러니까 어차피 b제곱분의 1 b제곱분의 1 날라가고요. 2의 b제곱도 다 없애주면 결국 얼마다? b에 대한 2차 방정식 문제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더라. 옆에다가 좀 적을 공간이 없으니까 b제곱을 양변에 곱해보면 2b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1는 0 이렇게 되고요. 2, 1, 마 1, 1 b는 얼마? 2분의 1 또는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a-b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일단 a가 0이고 b가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가능해. 하지만 이게 답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본 게 a가 0인 경우를 살펴봤으니까 두 번째로 뭐야? b가 0인 경우도 살펴봐줘야 돼. 그런데 다행인 건 뭐냐면 b가 0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봐봐 얘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럼 sin x 코사인 x 2의 a sin x 제곱이 됩니다. 맞아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뭐야? 요 상황에서 똑같은 상황 집어넣어보자. 요렇게 sin x가 돼요. 그럼 똑같이 생각해보자. 이번엔 뭐를? sin x를 내가 t로 치환하게 되면 뭐가 돼요? t 2의 at 제곱 0에서부터 1까지 적분이다. 그럼 모양이 어떻습니까? 아예 똑같지 않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 a를 구하게 되면 결국 뭐가 나올 것이다. 앞에랑 똑같이 2분의 1 또는 마이너스 1이 나올 것이다. 그럼 난 a-b의 최소값이 궁금한 거니까 a가 뭐일 때? 마이너스 1이고 b가 0일 때가 가장 작겠네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일 때가 가장 최소가 되겠다. 잡아주면 되겠죠? 답은 몇 번? 4번이 되겠다. 오케이? 넘어갑시다. 자, 우리 이어서 29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자, 오랜만에 3도극입니다. 그쵸? 선생님이 이제 쌤 모의고사에서도, 쌤 실전 모의고사에서도 웬만하면 3도극 문제를 거의 다 뺐고 총 4회차 중에서 한 회차만 3도극 문제를 집어넣었거든. 그래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요새 이제 많이 갔죠. 거의 안 나온다 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29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 일단 내가 원하는 게 뭐냐면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게 나의 목적이야. 이게 S세타거든. 그럼 일단 봐봐. 얘가 원의 중심이라는 건 알아요. 왜 알지? 일단 얘가 지름이고요. 얘가 중점이래. 중점이라는 건 뭐 원의 중심이지 뭐. 근데 요것도 그럼 반지름의 길이잖아. 그러면 요 길이 같으니까 당연히 얘가 세타야. 그럼 당연히 요 각은 얼마? 파이 마이너스 세타예요. 아, 그러니까 나의 목적은 요게 파이 마이너스 세타니까 우리 요 길이랑 요 길이만 좀 어찌어찌 구해내면 참 좋겠다라는 거.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요 길이는 뭐야? 반지름의 길이 아니야?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 반지름의 길이라면 얘가 이 r이잖아. 그럼 요게 연결했을 때 수직이죠. 당연한 얘기. 그쵸? 이거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이거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그대로 수선의 발 내리면 수직 2등분 할 거예요. 그럼 얘가 얼마야? 1이야. 그럼 얘 각이 2분의 세타니까 우린 뭐라고 할 수 있냐면 sin 2분의 세타는 얼마? 2r분의 1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r은 2 sin 2세타분의 1이고요. 우리는 근사를 배웠으니까 얘는 뭐라고 적으면 돼? 세타분의 1이라고 적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 길이가 얼마? 세타분의 1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요거 이해돼?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럼 얘 한번 볼게요. 얘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직까지 안 쓴 조건을 한번 찾아볼까? 요거 봐봐. 요거 90도잖아. 이거 아직 안 썼죠? 여기 지름이니까 당연한 얘기지. 그럼 얘가 90도니까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건 요쪽이 아니야. 요거. 그럼 나는 이 삼각형에서 얘기하는 게 당연히 맞지 않겠어? 라는 거지. 그러면 요 길이가 2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나 누구의 각? 요 각 혹은 여기의 각만 찾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세타야. 그러면 얘가 90도니까 얘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예요. 근데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었잖아. 그럼 얘가 세타니까 얘의 각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거든. 아, 여기에서 요걸 빼면 얼마? 여기의 각은 2분의 세타가 나옵니다. 따라서 뭐야? 사인 2분의 세타가 요거니까 근사 쓰면 얼마? 그냥 요 길이가 세타 이렇게 나오죠.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삼각형의 넓이는 얼마다? 2분의 1 세타분의 1 세타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니까 뭐만 남아? 2분의 1 세타만 남아요. 약분시키면 얼마? 답은 30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네. 할 수 있겠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30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fx가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의 2의 마이너스 x제곱 이거 우리 이거 다 알잖아. 뭐야? 함수가 일단 이렇게 생길 수가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생길 수도 있지. 그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모양. 아니면 근데 어쨌든 무조건 그 값을 가져야 되니까 얘 아니면 얘의 모양 꼴이지 이런 모양 꼴은 될 수 없어요. 그지? 오케이. 자, 이것도 그냥 무슨 문제냐면 계산 문제야. 자, 우리 이렇게 크게 두 가지 형태가 나오니까 쌤이 두 가지 형태의 그림을 일단 먼저 그릴게. 물론 이게 접할 수는 있어요. 자, 우리 이런 상황에서 절대값 fx가 x는 k에서 극대 또는 극소인 k의 합이래. 그럼 절대값 fx니까 얘의 절대값 fx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오, 그러면 극대 또는 극소를 갖도록 하는 우리 k 위치를 한번 찾아볼까? 얘도 가능하고요. 얘도 가능하고요. 사실 누구도 가능해? 여기도 가능해요. 그럼 어떻게 찾을래? 라는 거야. 어쨌든 간에 나는 k의 합이니까 여러분들 직접 다 계산하지 마시고요. 뭐야? 이놈이 0이 되도록 하는 x값이 얘랑 얘 아니야? 그러면 얘네 둘의 합은 뭘로 따지면 돼?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a로 잡아주면 돼요. 아, 그러면 얘네 둘은 어떻게 잡아? 얘는 애초에 뭐야? 극대랑 극소, 즉 극값이 되도록 하는 k 값이야. 원래 함수에. 그러면 우리가 뭐 해줘야 돼요? 이놈의 도함수를 구해줘야 되겠지. 즉 f'x는 얘 바로 계산해보면 얼마야? 마이너스 붙이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ax에 플러스 2x. 그렇죠? 그러면 2 마이너스 ax 도함수 바로 구하는 거야. 그 다음에 마이너스 b에 얘 미분하면 a 마이너스 b 이렇게 되나요? 이게 f'x야. 아, 그러면 얘네들의 근이 되도록 하는 놈이 바로 뭐야? 이놈과 이놈 아니야? 여기에 물론 2의 마이너스 x제곱이 붙어 있어야 되지만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즉 얼마? 얘네 둘의 합은 2 마이너스 a예요. 아, 그럼 얘네 둘의 합이 결국 뭐다? 얘가 말하는 모든 k의 합이니까 다시 말해 2 마이너스 2a가 얼마다? 3이다. a는 얼마다? 에? 뭐가 돼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됩니다. 잠깐만, 이미 안 되잖아. 왜? 정수 ab거든. 그러니까 이 경우는 될 수 없으니까 무조건 무슨 경우야? 이 경우 말고는 안 된다는 거지. 그럼 여기에서 절대값 fx니까 어차피 이 모양이잖아. 그쵸? 그러면 극대 또는 극소가 되도록 하는 k의 위치는 여기 두 개 말고는 없어요. 근데 이 두 개의 위치는 사실 우리가 아까 전에 해봤지만 무슨 모양이랑 똑같아? 요거랑 똑같아. 즉 2-a야. 자, 이 값이 얼마? 3이 돼야 되니까 a 값은 얼마?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러면 a는 어차피 정수가 나왔으니까 이제 난 뭐만 찾으면 돼? b만 찾으면 돼. 그럼 여러분들 아직까지 안 쓴 조건이 뭘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이 극값을 갖는다는 요 사실을 우리가 수식으로 표현한 적은 없죠. 그냥 그림으로서만 판단을 했지. 무슨 말이냐면 극값을 갖는다? 이런 모양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야. 다시 말해 요렇게 나오려면 이 도함수가 반드시 무엇을 가져야 돼?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져야 돼. 즉 우리는 어떤 사실을 얻어낼 수 있냐면 여기까지 적어보자. 얘의 판별식 2-a의 제곱 마이너스 4ab 요거 하면 되겠죠? 플러스 4a 마이너스 4b 얘가 무조건 뭐 해야 돼? 0보다 커야 돼. 따라서 계산해보면 a제곱 플러스 4 마이너스 4b가 0보다 커야 돼. 근데 a가 우리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알아냈거든? 그러니까 이 값이 얼마냐면 5야 5. 근데 b는 정수란 말이야. 아, 그러면 일단 우리가 될 수 있는 게 b가 적어도 뭐보다? 4분의 5보다는 작아야겠네. 여기까지 괜찮죠? 근데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 우리 이런 모양 나오면 안 됐었죠.
그럼 애초에 누가 이 함수가 뭐야? 0이 되도록 하는 x값이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이렇게 붕 떠 있어야 되잖아. 아, 그러니까 애초에 누구? 이놈의 판별식도 뭐가 돼야 됩니까?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왜? 붕 떠 있어야 되니까. 요 모양이 나와야 되니까. 따라서 a제곱 마이너스 4b가 뭐보다?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a가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4b가 이렇게 되겠죠. 이해됩니까? 아, 그러면 얘도 만족시키면서 여기다 적을게요. b가 4분의 1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4분의 5보다 작은 b의 정수값은 유일하게 1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결론 나왔어. a는 얼마? 마이너스 1. b는 얼마? 1.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f10은 얼마야? 100. 10a.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0. b는 얼마? 1. 답은 얼마? 91. 이렇게 되겠더라 라는 거. 오케이. 쌤이 원래 이제 미적분 같은 경우에는 한 문제 풀고 지우고 풀고 지우고 풀고 지우고 한단 말이에요. 왜? 거의 이 칠판 다 채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아시듯이 지금 내가 지금 세 문제를 나눠서 지금 풀었죠. 그만큼 문제 자체가 풀이 과정이 굉장히 짧다는 얘기야. 그만큼 문제가 어려운 게 없다는 얘기예요. 물론 막 쉬운 문제는 아니야. 근데 이제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상대적인 거잖아요. 이전에 우리가 다루었던 뭐 3월, 4월, 5월, 그래도 6월은 조금 쉬워지겠는데 그래도 이것보다 어렵죠. 근데 9월은 확 쉬워졌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때에 비해서 확실히 쉽다는 얘기인 거고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목적은 어쨌든 28, 29, 30은 어느 정도 무조건 다 맞출 수 있는 힘을 길러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는 어디에 힘을 쏟아야 돼? 공통 과목에 힘을 쏟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제 킬러 문제가 아예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많이 나올 거다. 오케이? 거기에서 이 3도극만 조금 뜨거운 감자가 될 거고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9월 모의고사 기조를 딱 따르는 그러한 모의고사들 좀 풀어보면서 미적분은 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 미적분도 28, 29, 30 주요 문제들만 해설을 했고요. 그래서 전체 우리 수원, 수투, 확통, 미적 이렇게 선생님이 해설 강의를 이렇게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평은 따로 안 찍고요. 내가 문제 풀면서 계속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전체적인 흐름 이렇게 찾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능은 가장 중요한 건 10월이 아닙니다. 알겠죠? 9월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수능도 잘 준비하시길 바라겠으며 우리 다른 뭐 선생님 영상에서 또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영상 마칠게요. 안녕.